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이요. 어떤 때는 야, 쟤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종종 있죠. 뭐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오랜만에 처음 하고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요? 2016년도에 미국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 하면 잘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이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아니 전문가들이 2016년도에 4번 금리 인상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결국 2016년도에 금리 인상 미국은 겨우 한 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인터뷰 같은 거를 하는 거를 보고 아이고 쟤네들이 히든카드를 날렸어요. 아이고 쟤네들 보아하니까 다른 나라에 눈물 나게 하니까 미국이 피눈물 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여러분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전문가들은 2019년도에 금리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상한다고 그래야지만 중립금리에 도달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경제가 좋은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규모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중국이 결코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이 맞대응을 하겠지만 규모가 차이가 나니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이 합의를 볼 것이다. 즉 중국이 항복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대세였죠. 그때 제가 미친 척하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기 중국에서 사업하고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패권 전쟁이고 12라운드 중에 무역 분쟁이 1라운드 그냥 시작하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뭐 조 바이든이 되느냐. 글쎄요. 저는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1년 전에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1년 정도가 지나 보니까 그죠? 정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시간을 많이 뺏고 있죠. 요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은 중국 편이래요. 그리고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이라든가 버니 샌더스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되느냐? 글쎄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을 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전쟁 입반수를 훔쳐입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던 투자를 하던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저를 100% 믿지 마시고 20%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나마 미쓰리는 좀 고집스럽게 일관성 있는 시황관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랬다 저랬다 막 동전 뒤집듯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피해를 본 사람이라서 제가 맞던 틀리던 그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관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자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 마인드고요. 그리고 제 마인드를 방송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 모르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만약에 돈다방 미쓰리를 하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얼굴을 아십니까? 제 주소를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매일 방송을 듣는다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맞히네? 몰빵해야지.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지 마시라고 돈다방 미쓰리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좀 지적해 드리죠. 자, 지금 2019년도 10월달 중순에 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2020년 금융위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융위기라는 단어보다는 좀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최근 경험했던 큰 위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 리먼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진짜 오랜만에 한 10년 정도 넘었으니까 오랜만에 그런 2008년도의 그런 정도급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제 생각이 내년도에 어떤 금융시장의 위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정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모든 위기의 근원은 다 누구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다못해 IMF든 그 어디든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역 분쟁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원흉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국이 쉽게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어쩌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미국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결국 중국을 저렇게 조지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거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패권 전쟁, 즉 12라운드 전쟁 중에 1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고 중국 사람들이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미국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이유 말고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목에 달고 싶어하는 메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개인적인 욕심이 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흐릿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이날 나온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간다면 재선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89%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24% 상승했고요. S&P 500이 1%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느냐?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대요.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3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34개 기업들 중에 29곳이 예상치를 윗돌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3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은요.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4% 감소할 거라는 일단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15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양호한 3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저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저는 상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 유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뉴욕 증시는요, 어디서 개가 짖나 하죠. 이날도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조차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어디서 개가 짖나 라고 개무시하고 눈높이를 이미 충분히 낮춰놓은 3분기 기업 실적이 그렇게까지 낮춰놓은 눈높이 대비 잘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 흥분했다. 물론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서 어쨌든 뉴욕 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과 인간이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과 인간이 어찌 보면 라이프 사이클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매일 좋을 수 없고 매일 안 좋을 수 없는 것처럼 주식도 매일 좋을 수 없고 매일 하락할 수 없는 듯 그렇게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자, 이날은 뉴욕 주식시장이 3분기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IMF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승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IMF의 경고를 주식시장에 아마 담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게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꼭 해야 돼 이거. 이거 안 할 수 없나?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나 저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없나? 라고 피하잖아요. 피해지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이자 순리인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IMF에서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뉴욕 증시가 아무리 거부해도 어디서 개가 짖는 거야? 아니야,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우리 미국은 겁나 지금 좋아. 라고 하더라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보다는 국제 유가 시장이 훨씬 더 순수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서 해드렸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이날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78센트, 1.5% 하락해서 52.8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이유는요,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 9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3개월 연속 지금 생산자 물가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렇게 3분기 경제 성장률, 4분기 경제 성장률 이렇게 연달아서 감소하면 우리는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대부분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하락하면은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 이거를 경기 우려, 즉 디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됐다라고 얘기하죠. 중국 경제 지표 부진했고요. 두 번째, 이 순수한 국제 유가 녀석은 IMF의 경고를 고스란히 반영해 줍니다.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0%로 하향 조정했다. 자, 이 3.0%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단계 부분적 미니딜, 부분적 합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가 협상 필요하다는데? 아니 류호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뭐 해야 될 얘기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어찌 보면 긴장감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동 지역의 정세는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펙 사무총장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0년 이후에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감산, 지금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는 거 2020년 이후에도 혹여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유가가 하락하면 그거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우리 오펙 회원국들은 충분히 감산을 더 진행하고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이런 의지는 그냥 일단 의지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카드를 내놓기에 추가 감산에 대한 카드를 내놓기에는 중동 지역에 어떤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이 카드를 섣부르게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오펙에서 이렇게 국제유가 지지하려고 이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요. 한 이틀 연속 하락했나요? 3일 연속 하락했나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반등할 때가 됐죠. 인생사, 주식이나 유가나 금이나 달러 인덱스나 뭐 어느 한쪽으로 계속 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6일 수요일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면 그 반등의 재료는 뭐가 될까요? 어쩌면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국제 유가에 반등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쓰리가 보는 어떤 주식시장이라든가 어떤 금융상품의 방향성은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또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 달리는 말에 갈아타라고 하면 계속 쉴 새 없이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주식에 거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얼만큼 떼돈을 벌었다, 모으고로 얼마를 됐다 이런 얘기를 워낙 듣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갈 수밖에 없죠.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은 뭐 다른 금융상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융시장은 최소한 주식시장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오르는 회귀현상이 있는 거고요. 또 떨어진 것이 올라가기 위해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국제유가 시장에서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 큰 힘은, 큰 파도는 국제유가의 하락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지하고 있는 힘은 뭡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오펙에서 감산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 그런 어떤 평행선이 가고 있다면 주중에 잠깐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 뭐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국제유가는 아마 수요일 날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유 재고량이 감소한 내용은 그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승이 아니라 반등인 거죠. 자, 국제 금값을 오랜만에 보면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14.10달러, 0.9% 하락해서 1483.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몇 달 전에 1400달러, 1500달러 그 근처에서 국제 금값이 더 갈 거라고 국제 금을 담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지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아유, 1500달러 깨졌네? 아, 왜 이래? 그분들이 계속 버텨주시면 괜찮은데 이런 상태로 조금만 더 이어진다든가 조금만 더 국제 금값이 하락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 하십니까? 손절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식이나 모든 금융상품이나 모든 투자에 관련된 거는 저가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미쓰리가 지난번 국제 금값이 1,400달러 갔을 때 저는 지금 아무리 전문가들이 1,800을 가니 1,900을 가니 하더라도 저는 지금 1,400달러에서는 금 안 살 겁니다. 왜? 작년 10월 달에 이미 미쓰리는 1,200달러 안착하는 걸 보고 이게 지금 금값의 어떤 바닥이에요라는 걸 봤는데 그때 안 산 금을 왜 굳이 와서, 지금 와서, 지금 사면 1,400달러에서 막 올라가서 1,800, 1,900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몇 달 전에 미쓰리는 지금 1,400, 1,500 근처, 그게 1,400인지 1,500인지 어쨌든, 예. 왜 제가 그때 금을 안 사겠다고 한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계속 버티면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요, 못 버텨요. 제가 장기 투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지루하거든요. 안 움직이거나 내가 움직였는데 이미 나는 다 몰빵 꽂아놨는데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 뒤로 처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분할 매수예요. 그거 못 견뎌서. 자, 국제 금값은요. 9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금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 10월달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금값에는 10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금값과 금리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면 7월 달, 9월 달, 그리고 이번 달 10월 달에 금리를 3번씩 인하하더라도 금값이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금값이 올라가느냐? 글쎄요. 달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근 달러 인덱스가 막 98, 99까지 올라왔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금값이 올라갈까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모든 인간이 돈을 만들고 인간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가치를 형성했을 때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이고 밸류에이션이고 재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돈의 쏠림 현상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저는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제금값을 어떤 청취자님께서 야 너는 왜 1,400, 1,500달러에서 안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1,900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런 거죠. 제가 그때 저는 1,400달러에서 금을 안 삽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혹여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금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에 돈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달러 인덱스가 됐던 아니면 암호화폐가 됐던 아니면 은이든 구리든 우리 얼마 전에 히토류 해가지고 히토류에 또 막 돈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안전자산, 금. 자, 그러면 시장이 불안해. 금으로 몰리느냐? 그럼 금밖에 없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돈의 시장에서 이 돈을 움직이는 애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아, 그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이 올라갈 거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피라미드의 제일 상단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애들은 또 개인들이 금 사겠다고 또 달라붙겠네. 야, 좀비 붙는다. 하지 말자. 이렇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작전을 해본 저로서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전이라는 플레이가요. 주식시장에만 있을까요? 부동산은 없을까요? 채권시장에는 없을까요?
전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에 쏠림 현상이거든요. 조심스럽게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10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9월달에 2.0이었고요. 월가 전망치는 10월달에 0.8을 예상했는데 이번 달에는 4.0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거든요. 투자자들이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요. 10월 10일, 10월 11일 양 이틀 동안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는 양 이틀 동안 1,400포인트가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1,400포인트 아마 가깝게 하락했을 거예요. 10월 9일 날 IMF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10월 9일 당일에는 뉴욕 증시가 반응이 없다가 10월 10일과 10월 11일 날 이틀 연속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IMF에서 올해 10월 15일 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실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IMF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만 미쓰리 생각은 뉴욕 증시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날 그나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좀 잘 나왔다. 그래서 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국 현지 시간 16일 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베이지북에서 아이고 미국 12개 지역의 경기를 봤더니 예전보다 점점점 특히 제조업 부분이 점점점 하면 10월 초에 미국의 제조업 PMI가 47을 기록했다는 것이 다시 회상되면서 IMF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맞물려서 뉴욕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